안녕하세요. 공을환역 제10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자가 우리 공을용부 빈몸 활성화 내용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주역 중천관계 단사의 내용을 해석해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역의 64개 중에 머릿개에 해당되는 게 중천경계고, 그리고 그 중천경계의 그 물상은 하늘,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양금이라고 지난 시간에 그 양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중천경계는 이렇게 위에 소성계 건계가 있고 아래 또 소성계 건계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그 기본적으로 어떤 포지션이냐면은 우리가 삼역팔계 개념으로 보면요, 선천복귀팔계의 그 건계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일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건곤이 서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다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그 궤 자체가 안에서 밖으로 그려나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확장하고 있는 형상을 표현해 주습니다. 선천복귀팔계가 여기 있는 건계가 바로 후천 문왕팔계에는 우리가 이 건이 여기 6건으로 들어와 이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하는 요 위에 있는 거는 그 선천복귀 8개의 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아래 있는 거는 후천 문왕 8개의 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그러면은 잘 그 위치를 보면은 요 건이 곤계의 위에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곤계가 여기 와 있으니까 아래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이긴 하지만은 이게 아래에 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손천뽑기 팔개는 천지비의 형태로, 그러니까 천지 부모가 서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니까 서로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니까 이게 지금 서로 합하지 않는 형태로 확장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비다라고, 천지비다라고 표현하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건계가 곤계 아래와 있으니까 그 서로 합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요거는 그래서 이것을 천지비라고 하지 않고 요거는 이제 지천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효를 그려나가면서 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확장하고 있는 형태에서의 그 지천태상을 보여준다는. 근데 우리 그 김일부 선생님의 그 정역 8개는 공계와 건계가 완전히 반대로, 지금 선천복귀 8개와 완전히 반대 구성을 가지고 있는 곤건이니까 이건 완전히 지천태인데 완전한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지천태인데 완전한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궤가 바깥에서 안으로 그려져 나가는 상이니까 이것은 합해 나가는 거죠. 합으로 합해 나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합한다고 하나, 합해 나가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 중천공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우주의 시작이 이 궤라면은 이 궤가 이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요 중천 공계 입장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요 위에 있는 요게 위에 있는 거를 뜻하는 거고, 요게 보면은 요게 보면은 요게 이제 요게 되는 거고요. 요거 혹은 요게 이제 요 아랫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중천경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삼역팔계를 흘러가는 그 흐름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건 이제는 이걸 해석을 해나가면은 대강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감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건괴 괴사, 그러니까 문왕이 요 괴에 대해서 괴사를 지었는데 그것이 건원영의정이다 이렇게 되는. 근데 공자가 이걸 이 원영의정이라는 이말로 문자가 5개밖에 안 되잖아요. 건원영의정. 요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단왈, 단자로 그래서 요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사를 보면은 건원영의정 할 때 요게 이제 문왕이 쓴 건데 이 건원영의정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그 우리가 이제 카발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요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요걸로 카발라도 비슷하게 돼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 그 세피로트 생명나무를 4개로 이렇게 층을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가 그 아첼로트라는 아첼로트 요드에서 요드 히브리 문자로는 요드라고 하는. 그다음에 여기를 부리아게라고 해서 요드 는 바로 요게 해라는 문자죠. 그 다음에 옛지라 바브, 그 다음에 아시아게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는 우리 지금 그 주역에 그거 매칭을 시키면은 요게 아첼루트가 1이고 부리아가 형이고 옛지라가 2고 아시아가 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도에 바브에. 그래서 요 요도에 바브에라는 말이 테트라그라마톤 그리스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무의자연. 그러니까 이것이 원형이정이다는 무의자연의 자연법칙에 따라서 우주 자체가 구성되고 돌아가는 형태를 표현해 준다는 거죠. 전체적인 형태를. 그러니까 이것을 원형이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시간적 어떤 흐름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봄 이쪽 동방목 봄 상태를 원이라는 원, 그다음에 여름을 형, 가을을 이, 겨울을 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원형이정이다라고 하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입춘에서 시작하고 이제 여름은 입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추, 입동 이렇게 돌아가니까 요 3개의 공간이 원이고 형, 이, 정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모든 그 어떤 그 메커니즘이 시작은 그 봄에 시작하는 거죠. 이게 38목에서 시작. 여기 보면은 인묘진은 그러니까 인묘진이 3목이 인이고 8목이 묘목이니까 38목. 동방 38목도라고 하는 이 삼목이라고 하는 것이 씨앗을 뜻하는 거네. 씨앗. 그래서 이 삼목이 그러니까 씨앗이 여기서는 이제는 정 상태에서는 겨울에 이제 저장이 돼 있어서 아직 운동을 시작하지 않는 이제 폐물기라고 그래. 폐물된 상태, 창고에 저장돼 있는 상태의 씨앗이고 이때는 땅에 뿌려져 가지고 그 씨앗이 움터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인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 이 움터서 이렇게 그 자라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로 보면은 요 나무가 씨앗이 움터가지고 이렇게 자라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자라나오는 이때에 요것이 그 씨앗 안에 사실은 우주의 모든 잠재력이 이 씨앗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씨앗 안에 모든 정보 구조로서 모든 잠재력이 내장돼 있었단 말이에요. 정보 구조로. 그리고 최소한도의 그 기본 에너지량이 여기에 그 정보 구조와 함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씨앗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토양의 그 물질들을 뽑아 올리면서 영양분을 뽑아 올리면서 터져 나가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 정의 상태는 요 씨앗 안에 있는 정보 구조
안에 이미 이 잠재력으로 정보구조 안에 이미 다 있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안에 다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개념이 그러니까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봄여름 가을겨울 메커니즘 또는 동서남북 뭐 이런 메커니즘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원형이정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건이라고 하는 그것에 다 이미 내재가 되어 있었던 그 건양금이라는 그 안에 그 정보 구조로서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새겨져 있었던 상태가 터져나가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건을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이건 우주의 씨앗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주의 씨앗. 한 우주를 만들어내는 씨앗. 그러니까 우주가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죠. 이 우주 씨앗. 할 때 요 원형이정이 다 요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 펼쳐지는 게.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요것만 보고 공자가 요것만 보고 이제는 이걸 풀어내는 거죠. 요걸 통해서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왈. 공자가 한 얘기죠. 대제권은 하면서 느낌표를 탁 쳤어요. 그러니까 대한다는 얘기는 대우주가 된다는 대우주가 된다 그런 뜻이라는 대우주가 되는구나. 커나가는구나. 폭발해 나가는구나. 장대하게 폭발해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것을 우주론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생각합니다. 빅뱅, 빅이라는 게 뭐 크다는 뜻이잖아요. 대우주로 폭발해 나간다는 대우주. 그러니까 대우주가 되는구나. 대우주. 이게 우리 빅이라는 게 클 때자거든.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빅뱅. 그러면은 이 빅뱅을 일으키는 요 하나의 우주 씨앗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주 씨앗이 우리는 인플라톤 빅뱅이라고 그래요. 인플라톤이라고 하는 인플라톤. 그런데 우리가 이 인플라톤이라고 하는 이 우주 씨앗 이게 양자 알갱이죠. 양자 알갱인데 그 얼마나 작겠어요. 우리 플랑크 상수 단위로는 10의 마이너스 34승 센치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작은 알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작은 알갱이 그 씨앗 우주 씨앗이 터진 거예요. 터져 나가면서 인플라톤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게 인플레이션은 빅뱅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터져나가는 갑자기 폭발해 나가면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펑 터진 뒤에 이렇게 천천히 가는 원래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안 되고 왜냐면 이게 선형적으로 그린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는 요게 이제 더 정확한 거죠. 이렇게 가다 갑자기 터져 나가는 여기가 퀀텀 플럭체이션. 그러니까 양자 요동이 일어난다. 양자 요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우주의 인플라톤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인플라톤이 그 중력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형태로 하는 거니까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죠. 생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터지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쫙 일어난 뒤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는. 여기 초기 단계가 커지는 거죠. 갑자기 대제 이렇게 감탄사를 할 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터져나. 그러니 빛이 여기서 아직까지 방출을 못 하고 있어요. 이 상태 여기 갇혀져 있다가 요 다크에이지의 기간을 지나가지고 요때부터 빛이 방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터질 때 빛이 현상적으로 나오질 않고 여기 하나에 묶여 있는 거죠. 왜냐면 중력이 있는 거니까 중력에 묶여 있다가 물질들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빛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 나오는 이 빛을 우리가 배경복사, 현재 우주에서 이것을 관측을 한 거죠. 그걸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이게 펜저스 윌슨이라는 두 사람이 저기랑 배경 복사가 이때가 처음 터져 나온 빛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라디오 음파 형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TV를 키면은 예전에 그 지지지지직 거리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예전에 그것이 이제 라디오 음파 같은 그런 형태로 현재 전 우주에 깔려 있어요. 아주 그 거의 균일하게 깔려 있어요. 음파. 그래서 소리로 이렇게 감지가 됩니다. 근데 빛이 그러니까 소리가 된 거죠. 배경 복사는. 그래서 이런 우주가 그 빅뱅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대우주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지금도 확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주 물리학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증명된 사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제 근원이요. 그러니까 건이 우주의 씨앗. 이게 인플라톤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랬나? 원형이죠. 그러니까 터지기 시작하는 점이 뭐예요? 여기 때는 가만히 그 창고에 있었다가 요 때부터 터져 나오는 거죠. 입춘시일 때부터 요 씨앗이 마치 우리 나무가 자랄 때 씨앗이 씨앗이 죽으면서 나오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개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무가 자라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나무가 쫙 자라나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나무가 자라나가면서 생명체들이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그런 물질과 생명들이 이제는 에너지, 물질, 그다음에 생명체들이 생성이 되는. 그래서 대제권원이다 하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인플라톤 빅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우주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우주가 시작이 되면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우주의 하나의 시작, 건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만물자실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이걸 자본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본, 캐피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사업을 할 때 종잣돈으로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자라는 얘기죠. 종잣돈으로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처음 살 때 종잣돈, 종잣돈 역할을 한 것이다. 건이라는 게 그러니까 종자다 이런 뜻이죠. 종자. 그래서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뭐냐면 통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그 우주 공간을, 시공간을 형성해 나가면서 이렇게 그 구성해 나가는 이것 자체가 통천의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무질서하게 전개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게 터져 나가기 전에 터져 나가면서 뭐냐면 우주 자연의 어떤 그 법칙이 구성이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그걸 기초로 해서 이게 나가는 거니까, 그 무의자연의 법칙, 그 우주 자연의 법칙이 거기가 깔려있는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쭉 해 나가는 게, 그러니까 그것이 애초에 이 정보적 구조가 따를 반영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통천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칙에 따라 다스려지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그게 통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카발라에서도 이게 원형 이정할 때 요드회, 마부회 할 때 이 요드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요게 어떻게 생겼어요? 정자처럼 생겼어요. 정자. 그렇죠. 정자. 수정난자네. 정자같이 생겨가지고 점이죠. 정자인데, 신의 정자라고 합니다. 이걸 신의 정자. 신의 정자가 있어가지고, 여기 신의 정자가 되는 거죠. 신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형상을 담은 그 정자, 씨앗이 되는. 남성의 그 정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 정자가 신의 형상을 담은 씨앗이 되는 거죠. 신의 형상을 담은 씨앗이 터져 나가면서 우주 만물이 생성이 되는 그 첫 번째가 요드라는 거예요. 요드. 그러니까 요게 바로 건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 거. 자, 그래서 이게 공자는 지금 뭐예요? 우주가 그 씨앗에 터져나가서 우주 만물이 생성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선천뽑기 8개가 지금 어떻게 되겠냐면은 이 밖으로 확장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4, 5, 6, 7, 8로 가는 거니까 1에서 8까지 확장이 된 형태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대칭 구조를 가지면서 확장을 했는데, 근데 왜 1건이 이쪽에 있지 않고 왜 이쪽에 있냐면은,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그 씨앗이 해가지고 여기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무로 보면은 여기 씨앗이 뿌려지면은 여기서 열매를 여기서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열매 맺는 것이 요쪽에서 맺으니까 요때 새로운 씨앗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뿌려진 씨앗이 사라진 씨앗이 요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요때 나타나는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요 건을 봤다고 하는 거죠. 요건 지금 어떤 형상을 보여준 거냐면 우주가 팽창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생명 구조가 구성이 딱 됐을 때, 기본 포지션이 딱 됐을 때의 형상을 표현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열매가 나와가지고 요 씨앗이 들어온 상태. 그게 이제 일건. 그게 원래 일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원래. 그러니까 이게 건이 원래 일건이 아래에 있다가 이게 올라온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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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의 그 열매 안에 씨앗으로 다시 하나 돌아온 상태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요 씨앗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의 그 몸속으로 이제는 들어가는 그 생명 안에 그 들어가는 현상이 요걸 육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일건이 들어온 게 요것이 여러분 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빈몸 활성화 과정으로 보면은 복귀팔계의 이 일거리라고 하는 건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볼 때에 요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밑에 있었던 게 올라와서 요런 상태에 와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항팔계는 왜 건은 이렇게 내려온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온 상태. 그러니까 이 건이 하강을 해가지고 우리 개체적 인간 몸속으로 들어온 건을 표현해 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 문항팔계의 이 육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피지컬 바디 상태로 이 일건에 요 씨앗이 열매로 맺어져서 들어온 요 씨앗이,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열매가 익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성숙돼 가지고 이 안으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 가을철에 오면은 그러니까 원형 정 하면은 리로 들어온 뒤에 성숙돼 가지고 그 열매가 여기는 초기 열매고 여기는 성숙된 열매로 돼서 여기로 떨어져 들어온다. 뭐 그런 개념이 되면 이제 6건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피지컬 바디. 그럼 여기 10건은 뭐냐면은 요거는 그 우리 후천적인 몸에 있는, 그러니까 이 6건은 후천적 몸에 장착 들어오게 된 건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후천인 거예요. 후천. 그리고 이 10건은 다시 선천세계로 들어온 건, 그러니까 원래 이 건이 나오기 전에 요 아래에 있는 어떤 건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곧 들어온 건 상태를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건의 변화, 종자의 변화가, 요게,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게 원본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돌아가지고, 요게 된 뒤에, 요게 다시 옆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건 입장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10건이라는 건 우리 몸이 이제 신무국이 발동하면서 이 건이, 태극이 올라오는 걸 이제, 이게 좀, 일부 정형 8개는 이제 표현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의 변화로 알 수가 있다. 자, 방금 건의 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우주가 전개가 되면은 생명체들이 생성이 되고 거기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인간이라는 그 촬영자, 인간이라는 그 존재들이 이제 이 우주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그러면서 인간의 몸에 그 종자가 인간의 후천적 몸에 그 어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단전 쪽으로, 하단전 아래로 하단전 아래로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생성이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볼 때 보통은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하단전 아래에 생성되는 것이, 이것이 보통 후천의 정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남성이 그
성행위를 할 때 그 정자를 뿜어내면은 그게 이 정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 신의 정자가 인간의 정자가 돼가지고 나가는 거죠, 후천의 정. 자, 그러니까 이 후천의 정인 이 건괴가 후천의 정으로 내보내지 않고 선천의 정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가. 예, 그 상태가 사실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건이 여기에 있질 않고 여기에 있어야지 요게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이거를 활자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도에서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를, 그러면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금 선후천의 그 선천복귀팔계, 후천문왕팔계가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선천복귀팔계의 건이고 이건 후천문왕팔계의 건이니까 이건 아버지 건이 아들의 건으로 지금 들어온 거다.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것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그 생명적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에서 가장 최량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성숙되어 있는 인간의 몸 안에 건이 들어오는 거죠. 하늘의 그 종자가, 우주의 씨앗 종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게 요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요 개념. 요 운행우시 품물유형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자, 이거는 뭐냐면, 운행우시한다는 거는 우리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은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면은 운행우시,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여기 운행우시라는 거는 수승화강이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승화강. 그러니까 운행우시는 수승화강이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건이 이쪽으로 들어올 때는 여기서 빛이 방출이 되는 거잖아요. 우주로 확장이 돼 나가고 있는 거니까, 나가고 있는 것이 확장이 되는 중에서 생명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인간이라는 게 생성이 됐어. 촬영자가. 그럼 이 빛이 들어와서 사람의 몸 속에서 정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명을 만드는 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들이 계속 복제가 되는 그런 어떤 원천적인 요소가 되는 그 정으로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선천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선천정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개념이 되면은 지금 어때? 이 인간이라고 하는 요소는 수많은 우리 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70억이 되는 거니까 각 개체적인 사람들 안에 각 개체적으로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플라톤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냐면은 10의 마이너스 34승 센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센치. 근데 이 플랑크 상수단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작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가 이걸 겨자씨라고 하는 거고, 우리 동양 선도에서는 기장씨라고 하는 거고, 또는 좁쌀알갱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엄청 작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플랑크 상수 단위, 여기 우주론적으로 보면 플랑크 상수 단위의 엄청나게 작은 씨앗이 우주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 우주 씨앗이 우리 몸에 생성이 여기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그럼 그것이 각 사람마다, 근데 이 우주 씨앗 안에 우주가 이미 다 있는 거잖아, 원형이 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담겨져 있다는 게. 그게 하나의 정보로 담아놔야지 그게 되는 거지. 이거 뭐 어떻게 물질이나 에너지 형태로 그거 담으면은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배아적인 형태로서의 그 정보 구조가 있고, 그 배젖이라는 형태로 기본 에너지가 장착된 상태로 씨앗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올 때, 각 인간마다 들어올 때, 그것도 역시 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이다. 그럼 각 사람마다 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제는 시작을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그렇죠. 아래에서부터 또 이제 터져 나오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우리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우주 폭발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지금 이 새로 들어온 이 건은 지금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우주 폭발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김일부 선생의 요 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우주의 씨앗.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결국 요거잖아요. 요게 바로 우주 알이니까 요게 사실은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건이 폭발하면서 이 우주 알 속에서 이 우주를 일단 만들어낸 뒤에 몸 밖으로 내보낸다는 건 뭐예요? 이 우주를 기본적 형성 구조를 완성한 뒤에 몸 밖으로 내보내는 구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으로 빛이 터져 나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빅뱅을 일으켜가지고 여기서 인플레이션 빅뱅은 일어나는데 빛은 빠져나가지 못한다. 왜? 여기서 지금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단 말이야. 왜? 원래 이 중력을 대가로 물질을 만든 거기 때문에, 서로 쌍방작용을 한 거기 때문에 물질이 많이 터져 나갈수록 중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중력이 청력의 작용을 하면서 중력이 잡아당기는 작용도 하고 청력의 작용도 하면서 인플레이션 빅뱅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과 공간을 확장해내는, 순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엄청난 속도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아직까지 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한, 그러니까 빛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는, 요걸 그러니까 다크에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시기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빛이 우주 공간으로 빛이 방출이 안 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 다크에이지라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자라나는 이 기간이 다크에이지라고 하는 거죠. 다크.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시기에, 우주가 자라나가려면은 이 다크에이지, 어둠의 시기라고 하는, 이게 갇혀져 있는, 아직 알 속에, 그러니까 알 속에 갇혀 있지만은 알 속에서 우주의 형상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주론적으로도 이 다크에이지 상태에 있는, 지난 뒤에 빛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몸 밖으로 나갈 때가 다크에이지, 그러니까 6개의 차크라를 가는 동안이 사실은 다크에이지 상태란 말이에요. 이 우주알이 성숙돼 나가는 상태고, 여기 나가면은 그때는 빛이 폭발해 나가는 상태잖아요. 빛이. 이때는 다크에이지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우주로 이제 빛을 방출하면서 우주가 자라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적 형상까지 다 갖춰질 때까지는 여기가 다크에이지 상태로 갇혀있다. 이것은 현대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론하고도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빛이 갇혀있는, 아직까지 물질 형상 구조가 마무리가 안 되면은 빛은 나올 수가 없어요. 현재 우주 물리학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구성이 돼서 기본적인 원자 구조가 틀이 잡혀야지 그때 빛이 방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 우주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경 복사, 그러니까 태초의 우주의 빛이 터져 나오는 배경 복사가 형성되기 전까지가 다크에이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크에이지가 6개 차크라를 지나는 동안에 그게 다크에이지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요 다크에이지 상태에서 바로 뭐가 일어나냐면은 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운행무시의 변화가 일어나요. 뭐냐면 이 다크에이지 상태에서 그 극렬한 그 플라즈마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몸속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일건이 요 안으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어요. 여기 내려오면은, 그런데 역시 여기서 빛이 방출된 게 여기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수천문학파르게. 그리고 여기도 구리로 되어 있는 거죠. 방출되어 있는데 이게 빛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것은 외부로 확장되는 빛이고, 이거는 안쪽으로 내재화되는 빛이니까, 이것이 빛이 응집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응집이 들어오면은 이것이 뭐가 돼요? 우리 몸에 빛이 들어와서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떻게 형성이 되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역팔계가 그런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리라고 하는 그 빛이 안으로 들어오는 형국이니까 이제 불로 들어오는 형국으로, 여기 물이 또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개념으로 이제 끌어올라가지고 구름이 돼서 올라가는, 또 요거를 이제는 물과 불이 섞이면서 그 변화를 일으킨다. 수승화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 몸에 마치 몸 아래쪽에 있는 물에 위에서 이 빛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에 물 탕의 상태로 만들어서 태풍의 눈이 올라가면서 구름이 올라가서 비가 내리는 그런 형상으로,
요것이 바로 여기 온행우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품물 유형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품물이라고 하는 이 품자는 지금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서 지금 이 현상이 진행이 될 때에 보통 요런 형식, 요걸 이제 청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요 청기가 이렇게 양과 음의 파동이 그 빛과 열과 그 물의 파동이 일어나면서 두 개가 이제는 섞여 들어갈 때 요 양과 음이 합하는 운동으로 요게 우주알이 점점 그 물질의 형상을 갖춰 나갈 때, 우주알의 세계가 만들어질 때에 요거 자체가 이제는 보면은 요거죠. 요거 할 때 우리가 요게 요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요 상태가 요게 이제 품의 상태라, 품물 유형한다. 품물 유형이라는 표현 자체를 잘 보면은 요 품자가 요 품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면서 만물이, 여기 물자는 만물을 뜻하는 거죠. 요 우주 알 속에 있는 만물이 유형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흘러 올라가면서 그냥 우주 아래 이 품물이,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그냥 품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자체가 품물의 형태가, 품물이 이렇게 구름이 돼서 비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다시 구름이 돼서 올라가서 비가 내리고 이런 어떤 흘러가고 내려오고 흘러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형태가 만물의 형상이 여기를 이제 구현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태풍의 눈이 형성돼서 올라가는 요거를 풍류라고 하는, 풍류. 우리 한국 사상을 풍류다라고 하는 게 요런 유라는 말이 이런 표현이라는, 우리 몸속에서 안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구름이 돼서 올라와서 비가 돼서 내리면서 위에 물이 또 차오르는 거니까 이쪽이 일종의 썰물 형태가 되고 이쪽은 이제 다시 밀물 형태가 되는 그런 올라가는 개념이니까, 풍류 현상에 의해서 이 알이 요게 이렇게 진행해 올라가면서 만물의 형상이 이 알 속에 구현이 되고, 이 알을 깨고 만물이 나올 때 빛이 방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크에이지 상태를 이제 해제가 되면서 만물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되면 이제 대명종시한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빅뱅 이론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개념이 되는. 그러니까 원래 이전의 우주가 원래 생성될 때도 이런 다크에이지의 상태에서 이 우주알이 생성이 돼가지고 계속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우주알 안에서 빅뱅이 일어난 거죠. 우주알에서 빅뱅이 일어나서 안정화가 된 뒤에 다크에이지를 지나면서 물질의 구조가 구축이 된 뒤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형상과 원자의 형태가 구축이 된 뒤에 빛이 방출이 됐으니까, 이때 빛이 방출되는 걸 명상태라고 해. 명상태. 빛이 방출이 됐으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6개 차크라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보신다면은, 결국 이게 새로운 우주가 우리 몸 안에서 생성이 돼서 몸 밖으로, 머리 밖으로 올라올 때에 그것은 새로운 빛이 이제 방출이 되는 개념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전의 우주에 빛이 방출이 돼서 우주를 확장했던 빛이 끝나고 새로운 우주의 빛이, 새로운 빛이죠. 새로운 빛이 방출이 돼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전의 우주는, 이 말이 대명종시라는 말은 이전의 우주가 끝나고 새로운 우주가 시작된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근데 이 대명종시의 시점이 머리 밖으로 나올 때가 대명종시하는 시점이에요. 왜냐면 명상태, 그러니까 이 밝음의 상태, 빛이죠. 빛이 방출이 돼야지 명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명종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 소주체인 인간에서 대우주체의 씨앗이 인간의 몸에 구현이 돼가지고 대우주의 씨앗이 우주알로 자라나가고, 인플레이션 빅뱅이 우주알 속에서 구현이 다 돼서 안정화가 된 뒤에 그것이
알을 깨고 나오면은 빛을 방출하기 시작하면서 대우주로 쫙 또 성장해 확장해 나가는 거니까 요런 대명종시 현상이라고 하는 요런 것이 대제 근원부터 대명종시까지가 이것이 일종의 그 우리 몸 안에서의 그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을 거치어서 우리 인간이 소우주체에서 대우주체로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 이치를 꿰뚫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원형이정이라는 글자를 보고 사실은 대우주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거를 또 포함하면서 우리 몸 안에서의 그 변화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